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 이병기입니다. 오늘은 가우디 말고 현대건축가의, 스페인에 있는 현대건축가의 작업을 또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조르지오 그라시의 사군토 지역에 있는 로마 극장 복원 사업입니다. 그라시도 이 건축계를 이렇게 거의 평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나서 아마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그라시와 친구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려보자면 저랑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줬었던, 제가 설계를 5학기나 들었었던 저희 선생님이 안토니오 모네스토롤리라고 하는 이 그룹의 멤버의 제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선생님 뻘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르지오 그라시, 카를로스 아니모니노, 그리고 안토니오 모네스티롤리,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름인 알도로시, 뭐 이런 사람들이 1960, 70년대, 그러니까 근대 건축이 힘이 빠지고 이제 새로운 건축의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 새로운 건축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신합리주의, 이탈리아의 신합리주의 경향. 아마 그 경향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텐덴시아라는 뜻이죠. 경향, 새로운 건축의 경향을 보여줬던 신합리주의 건축가들이 있었고, 굉장히 단단한 형태, 그리고 합리성,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그런 형태적인 이야기,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역사조차도 어떤 합리적인 형태들로 파악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도로시의 건축, 조르지오 그라시의 건축이 그렇죠. 근데 조르지오 그라시 건축을 왜 스페인에서 이야기하냐면, 뜻밖에도 조르지오 그라시의 건물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군토 로마 극장 복원 사업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스페인, 그 중에서도 발렌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군토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스페인이 이렇게 있으면 스페인의 제3도시죠. 지중해 쪽에 발렌시아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 발렌시아라는 동네 안에, 그 동네 이름이 뭐더라? 무르비에드레라고 하는 하나의 군 단위가 있고, 그 군의 군청 소재지라고 할까요? 여튼 그 군의 도시, 주된 도시 이름이 사군토입니다. 근데 이 무르비에드레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스페인어로 무로비에호, 그러니까 오래된 성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면 발렌시아라는 동네가 크게 자라기 전에 원래 로마에, 그리고 로마 이전에 사군토라는 도시는 제법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6만 5천 정도 인구가 되는 크지 않은 도시지만, 예전에는 역사에서 여러 번 이 사군토라는 지역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까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의 포에니 전쟁인가요? 맞을 거예요, 아마. 제2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이 사군토, 한니발 장군이 사군토를 침략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까르타고죠. 까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 제국을 침략하는 엄청난, 옛날로 치면 세계대전인 셈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림 중에서도 El Último Día de Sagunto라고 하는 회화 작품이 있어요. 제법 유명한. 왜냐면 제가 건축을 배우기 전에, 건축을 배울 때죠. 대학교 다닐 때 서양 미술사 시간에 이 작품을 본 기억이 나요. 사군토, 엘 울티모 디아 데 사군토라는 사군토 최후의 날, 한니발이 사군토 지역을 침략해서 사람들이 죽기까지 싸우는 그 장면, 최후의 날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튼 하려던 얘기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고
로마의 유적이 있었고 로마 시대 제법 큰 지역이었고 거기에 있었던 무로비에호 그러니까 오래된 성벽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였던 지역입니다. 오늘 살펴볼 조르지오 그라시의 로마 극장 복원 사업은 자꾸 복원 계획이라고 하려는데 지어진 건물이니까 사업이라고 할게요. 처음에 지어졌을 때부터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은 진짜 2000년 된 로마 유적 위에 지어졌거든요. 로마 유적이 1500년경에 벌써 이 로마 극장이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이 그림이 이 로마 유적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첫 번째 기록이 아닌가 싶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1500년대에 보면 벌써 폐허가 되어 있는 로마 유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 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된 1980년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건축가로서 이게 건축가가 윤리적으로 이럴 수 있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적어도 400년, 500년 동안 폐허이지만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로마 극장은 하나의 기억의 장소로 이미 되어버린 셈이죠. 첫 번째로는 이미 폐허가 되어 버렸지만 오랜 시간 이 도시의 기억과 함께한 존재 그 상태로 물론 픽처레스크한 상태로죠. 그걸 뭐 폐허로 아름답다 이게 뭐 픽처레스크한 미학이 있다 뭐 이런 정도였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자체로 문화유산인 셈입니다. 로마 유적인 셈이죠. 유적을 유적 그대로 보호해야지 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유적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유적 위에 콘크리트를 치고 구멍을 뚫어서 파이를 박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운 건축가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르지오 그라시가 썼었던 텍스트 자체가 조르지오 그라시가 쓴 책인데 엘렉다에서 나온 조르지오 그라시 오브라스 이 프로젝토 스페인어로 써진 책이에요. 엘렉다가 이탈리아 출판사이긴 하지만 1962년에서 93년도까지 되어 있는 그라시의 책에 보면 지금 이 로마 극장 계획안에 관해서만 12장 정도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시의 이야기를 한번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가 볼까요? 조르지오 그라시의 말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라시가 이 텍스트 자체를 그라시가 쓴 거니까 그라시의 생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작업의 목적 그리고 일반적인 잣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을 레스타우라시온 y 콘솔리다시온 레스타우라시온이라면 복원하는 것이 콘솔리다시온은 공고화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베라시온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가로 열고 앞서 이 프로젝트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렌시아 무세오 계획안 프로젝트에서 했었던 개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베라시온에 대해서는 이 역사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은 통과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La parcial complementación de estructura de los muros antiguos emergente. 지금 이머징, 눈에 보여서 남아있는 예전의 벽체들의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 el objeto de hacer más 이런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más comprensible el complejo edificio del teatro romano 로마 극장 건물의
건물의 컴플렉스, 로마 극장 건물군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다양한 부분들을 보다 읽을 수 있게, 독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들 간의 관계를 더 독해할, 지금 계속 독해라는 말에, 다시 할게요. 다 독해라는 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헤라르키아라고 하면 위계를 이해하고, 그 독립적인 기능들을 이해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건축적 articulada y compleja,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건축적인 형태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건축물에 남아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부의 벽체를 완성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지만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르지오 그라시는 2000년 된 유적 위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시멘타션 기초를 치고 거기에 파일을 받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으셔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이 뒷부분은 뒷부분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실은 1500년경부터 기록된 것이 1500년이죠. 그러니까 1500년에 기록된 그 최초의 그래픽으로 이 테아트로 로마노를 확인할 수 있는 이때부터 이것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 극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에가 막혀 있는, 막을 갖고 있는 극장이고, 그리스 극장은 앞에가 열려 있죠. 근데 사람들은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이 로마 극장의 마치 그리스 극장 같은 픽처레스크한 그 감성을 좋아했어요. 앞에 열려서 마을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치를 확인한 것처럼, 위치를 통해서 확인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라시의 말입니다. al mismo tiempo, 동시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그것의 대체 불가능함과 그것의 환원 불가능함을 동시에 어떻게 선언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보세요. 이 건축물이 유적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다면 그 원래의 상태를 다시 복원시켜서 생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건축가라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뒤에 ¿Cómo podremos hacerlo si no es mostrando materialmente la imposibilidad? 이것의 불가능성을 물질적으로 보여주지가 않는 것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것을 설정한 건축적인 개념은 뭐냐면 es decir, la ausencia. ausencia 아시죠? ausente. ausente라면 부존재잖아요.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것의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자 비평의 기준, 이 사람의 잣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 사람이 건축한 것은 부존재의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 유적들이 드러내는 정말 생생한 존재감, 하지만 동시에 환원 불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진짜 이 테아트로 로마노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그것의 실체를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 부존재를 건축했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애매한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네, 여튼 저는 아주 지적인 건축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